네,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을 벌었다의 책임 저자님이시죠. 빈현우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우리 뭡니까? 우량주를 선택하면 네. 장기 보유를,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에도 이게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글쎄요, 보통 장기 모르겠는데요. 투자하면 보통 한 5년 뭐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렇게 이게 주기가 길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태동한 게 이제 겨우 10년 됐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그 2, 3년 전에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5년 정도? 5년이라고 봅시다. 5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은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아까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러기 네.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아요?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 비싸잖아요. 비싼 게 잘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싼 거는 오르면 막 오를 것 같지만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져. 그죠? 10원짜리가 100원, 1000원 될 것 같지만 10원짜리가 1원 되기도 합니다. 음.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액면 분할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나요? 이게 10만 원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 5년 내에.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근데 코인 자체는 아예 코인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글쎄요. 평균 한 5년 정도? 그죠? 해서 또 매출도 일으키고 수익도 내고 또 뭐 수익성, 안정성, 뭐 지속성, 뭐 성장성 다 보잖아요.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코스닥위원회 같은 데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만 코인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장한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인정기관에서 제대로 인정하고 수익성, 안정성, 뭐 지속성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어떤 저는 미래를 밝게 보기 때문에 네. 딱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비트코인이겠죠. 그죠?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사이의 기축이고 다른 거의 기축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5년으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이고 한 1년 정도 본다 그러면 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 막 리플 정도고 한 몇 달 본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리스키합니다. 그렇게 길게 보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하듯이 그렇게 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빈 대표님이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의 기준이 뭐예요?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 기준이요? 네. 리플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요? 리플은 제가 500원에 샀는데요. 지금 300 얼마 하고 있는데.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그래도 덜 불구하고 떨어졌죠. 네. 그게 덜 떨어진 40% 떨어졌잖아요. 예. 리플 500원 할 때 이더리움이 한 20몇만 원 했을걸요?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를 때 남들보다 더 먹고 더 벌고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덜 잃으면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오를 때 남들보다 못 먹고 떨어질 때 확 잃어버리잖아요. 전 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 저도 이제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판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래를 믿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코인을 일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때 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돈을 번다면 그건 신이죠, 신. 계속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다면. 예. 그죠? 그래서 덜 떨어지는 거고 사는 타이밍은 지금 현재 타이밍은 자기가 정말 그 좀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다면 안 하는 게 좋죠. 일단 안 하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점 확인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저점 같아 마치 내가 지금 안 사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사는데 그러고 계속 이더리움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저점이라고 누가 확인해요? 그래서 항상 주식도 그렇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네. 무릎이 내려갈 때 무릎이 아니고요.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무릎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그런 정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리플을 사고 있는 이유는 이게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저점 확인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 갖고 이긴 좀 제가 코인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리플을 사놨는데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바라보시는 건가요? 보수 장기 투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1년 안에 글쎄요. 내년 말까지 한 3,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300원 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1년 안에 팔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한 대략 생각하시는 그 가격대 근처가 오면 그때 가서 팔 것이다. 그때가 매도 시점이다. 네. 한 10,000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뭐 딱 손절가 무슨- 정해놓고 이제 그때 네. 되시면 딱 하시는 월가의 전문가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제가 무슨 뭐 월가의 전문가처럼 이렇게 연봉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금 뭐 백수인데. 안 믿어요. 그래서. 백수인데. 제 말이 뭐 그냥 저는 제가 믿는 소신껏 그냥 하는 네. 거예요. 그게 우리 빈 대표님의 네. 그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군요. 제 말 믿지 마세요. 네. 방송 전 제가 방송에 투자하고 대해서- 제가 책임질 거니까 네. 괜히 네가 리플 사라 그랬잖아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뭐 어디 댓글 달린다면서요 아까 보니까 댓글 달린 네가 리플 사라 그랬잖아 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 대표님의 소견인 걸로 네.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ICO 같은 경우 좀 제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좀 추천할 만한 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떤 경우 좀 추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글쎄요. 이것도 이제 대표님의 소견으로. 저는 지금 ICO를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 추천할 만한 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고. 갖고 와보세요. 네. 갖고 와보세요. 제가 조언 정도 해드릴 수 분석해 있겠네요. 볼 테니까. 네. 근데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진 않고요. 네. ICO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ICO는 제도화시켜서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시키고 ICO는 금지한다는 그런 모드로 나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블록체인을 연구하겠습니까? 솔직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봉사하려고 기업합니까? 돈 벌려고 기업하죠. 근데 블록체인 연구에서 돈 벌려면 지금 하세월이에요. 이거는 정말 지금 새로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으려면 열심히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기보를 찾아간다든지 뭐 엔젤 투자를 받는다든지 정부 기관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받고 그것도 투자 받기 힘드니까 또 중간에 브로커 껴가지고 이렇게 뭐 뽀찌도 떼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 쓰는 게 일이야. 블록체인 업을 그렇게 만들어서 무슨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국가가 못하는 거 개인이 야 우리 좋아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 가지면 일반인한테 투자를 받잖아요. ICO가 이니셜 코인 오프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을 코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업에 대해서. 근데 그걸 국가가 못하니까 개인이 하겠다는데. 그럼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으면 그 정도 걸러주는 것 정도는 국가가 해주면 되죠. 아예 금지를 하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초기 자금을 ICO로 조달했으니까 열심히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정부가 돈을 대줍니까? 제조된 기업에 우리나라가 까놓고 얘기해서 사업계획서 잘 쓰는 게 좋은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요, 정부 자금, 솔직히 얘기하면 정부 자금 이렇게 받는 것들, 솔직히 그 집행하는 사람 눕는 돈이잖아요. 자기 돈 집행하듯이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비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개인은요, ICO지만, 물론 뭐 사기도 당하고 하지만 내 돈이에요. 내 소중한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집행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세밀하게 봐야 되고, 안 보고 있지만, 봐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걸러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서, 뭐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뭐 사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우리 빈 대표님도 작년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당했죠. 전문가인데 왜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문가도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갑자기 목이 타시나 봐요. 원래 이 아픈 기억은 맞아요. 욕심이죠, 욕심. 아까 말한 탐욕 때문에 네, 그러셨나요? 탐욕, 누구나 탐욕이 있고, 네. 사기를 당하는 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네.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그죠? 항상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채굴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실제로 그랬어요. 채굴기 한 대가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한 달에 채굴기를 돌리면 이더리움이 제가 딱 구입할 당시에 3개가 켜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었어요. 이더리움이.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예측하기에 3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제 계산은 3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왜? 30만 원 할 때 팔 거니까. 그럼 한 달에 3개를 캐니까 100만 원 가까이를 캐는 거예요. 그럼 석 달만 캐면 본전이 되잖아요. 근데 채굴기 수명이 1년, 2년까지 1년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면 한 4배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있다 보니까 얘가 3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실제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 3개가 캐졌는데 이게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려고 덤벼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나한테 3개가 할당되는 게 1개, 0.5개, 0.1개 지금은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3개를 캘 당시에 이게 돈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피치 과정 하고 있을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단톡방에다가 이더리움 얘기도 하면서 이더리움도 저 또 구입을 했으니까 그 당시 이더리움도 막 쭉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제 6만 원 구입했는데 10만 원 됐으니까 이더리움도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채굴기에 대한 채굴도 괜찮다 하나. 네. 그러니까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니까 투자도 하고 채굴기도 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자랑을 했는데 이제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있어서 이제 구입을 하고 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소개 수수료. 예.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큰 목적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게 실제로 다단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면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 물건을 사면 그 돈 중에 일부가 회사로 가고 일부가 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채굴을 해서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사지만 채굴을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캐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일부가 올라가는 거라서 구조가 다르다고 봤던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단계 업체 강의도 하고 하긴 했지만 제가 안 했던 게 다른 게 근데 이거는 약간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상당히 지금 와서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저도 돈을 잃었고 저도 한 3억 정도 채굴기를 이제 100대 가까이 샀죠. 아, 그래요? 88대 샀나? 그 정도 샀는데 한 3억 가까이 이제 들어갔고 한 1억 가까이를 잃었죠. 이제 네. 채굴을 중간에 해고 또 수수료도 받고 있으니까 잃었는데 그 이후에 저보다 이후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죠.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 수강생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돈 벌면 좋다. 우리 수강생들 뭐 워크숍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데 돈을 벌면 더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고 이제 막 그 재산성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좀 완전한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채굴되는 걸 줬는데 어느 시점부터 채굴되는 걸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말의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피해자 모임에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름이 알려졌다 보니까 대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대표를 하게 됐고 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가서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로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 전문가라고 떠들면서 사기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꼴이에요? 근데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 고민했죠. 야 이거 나가나 마나. 야 이거 너무 비겁한 짓이다. 나갔죠. 나가지고 또 방송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소송에도 휘말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 다른 쪽도 많은 그런 일들이 ICO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물론 투자는 뭐 자기 책임이라고 뭐 말들은 쉽게 하죠. 쉽게 하지만
서로 이제 믿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실력을 믿든 인간성을 믿든 믿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쪽도 많이 이제 소송 같은 것도 일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함부로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함부로 추천을 잘 못하죠. 왜냐면 이게 전 정말 좋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최고 사고 나서 몇 달을 지켜봤어요. 한 3달 정도 지켜봐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좋아지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아까 앞서서 왜 사람도 잃고 돈도 잃었다라는 말씀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사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발표 불안, 제가 스피치 하게 된 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이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걸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자기에게 발표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저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관계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 50명 정도가 투자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일부가 이제 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전체가 좀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지금 스피치도 들고 다시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 바람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발표 불안을 극복해주고 하는 거.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거든요. 보람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또 이게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막 웃는 얼굴로, 원래 천성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서 저는 뭐 빚이 10억 있을 때도 이러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빚 10억이 10년 동안 빚이 10억이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돈 잃고 이래도 막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다시 사람들 앞에서 막 웃으면서 뭐 열정 뭐 이렇게 뭐 까짓 거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들한테 또 아직 사건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면목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그래요. 참 이게 돈과 관련되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건 좀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질문은 또 빨리 넘어갈게요. 예. 사실 이제 모든 투자가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예. 경험이 무시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첫 걸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를 할 수 있는 게 거래소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래소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대표님은 어디 거래소 이용하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코인원. 코인원? 네. 코인원이 제일 이제 그 출신이 이제 제 후배기도 하지만 후배라서가 아니라 저희 또 학교 출신은 좀 순진해요. 순진해서 막 돈만 밝히지도 않고 기술에 집중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죠. 이제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처음에 코인원을 썼고 제일 처음에 코빗 썼어요. 코빗 썼고 그다음 코인원을 썼고 빗썸도 일부 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안전한 거래소를 쓰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인 플러그라고 최근에 이제 오픈한 곳이 되게 이제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언급드린 코빗도 지금 크진 않지만 괜찮고 코인원도 괜찮고 코인 플러그도 괜찮고 업비트도 괜찮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괜찮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안전한 거래소를 하지 않고 요즘은 여전히 1억 천금 때문에 거래소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맞네요. 네, 1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 트렌드가 희한하게 되는 게 거래소 코인이란 걸 만들어요. 거래소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이 그 거래소에서만 쓰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뭐 절감된다든가 거래소 코인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들을 상장시킬 때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코인들을 좀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변질돼가지고 투기의 온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소 들어가면 막 100배씩 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새로 만들면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투기하려고 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하죠. 또 거래소가 문을 닫아버리고 날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또 탐욕이죠. 그래서 좋은 거래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코인은 코빗, 코인플러그, 업비트, 코인플러그가 CPDAX라는 거래소예요. 이 정도. 물론 나머지도 좋을 수는 있으나 제가 모든 거래소를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네 개만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대표님이 좀 믿을 만한 이제 안전거래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해킹의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보안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그 보안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빗도 마찬가지고 코인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까다롭게 네.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썼고요. 다른 이제 비모 거래소는 엄청나게 이제 좀 불편을 해소하고 엄청나게 많이 공격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사고가 몇 건 터졌어요. 뭐 이런 그런 안에도 아실 거고 이제 그런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비트하고 코인원, 코빗 그 CP닥스는 최근에 나왔는데 이 정도 그래서 아마 사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안을 철저히 하고 해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의 한 1, 2위 하긴 지금도 그 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보안을 강화하고 제대로 원칙에 맞게끔 운영하는 그런 거래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제가 가상화폐 이제 한번 투자해 보려고. 가상화폐를 이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네, 지난주에 하셨던 궁금해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가입을 하려고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결국엔 투자는 못했고요. 그냥 왜 이렇게 까다롭지 했는데 그게 다 보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안 하더라고요. 때문에 까다롭고요. 지금은 또 그리고 아마 신규 계좌를 터도 아마 원활히 뜸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법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야, 그래도 야,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라고 몸을 사려서 계좌 발급, 신규 계좌 발급을 거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좌를 개설해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야, 네 계좌에 있으니까 내 돈 줄 테니까 해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불법일걸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럼 대표님 이제 작년에 불었던 열풍,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상화폐를 통해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있다. 작년에 이제 근거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회가 또 어떻게 있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 말씀을 듣고요. 투자를 혹시 안 하고 계신 분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걱정되시나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모든 투자는 원칙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돈 번다고 나한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면 왜 돈 잃었다고 자꾸 뭐 그러는 거예요? 응? 좀 약간 쓰담쓰담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원망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네. 작년에. 네. 아유,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네. 기회는 있죠. 네. 있다고 기회는 있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100배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또 솔깃하게 멘트를 하시니까.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 들어가서 다 돈 잃었죠. 90% 이상은 다 잃었죠. 누가 돈 봅니까? 그죠? 근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분을 딱히 알지 못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알아요. 거기 보면 주식을 해서 돈 버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첫 번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 니한테 온 정보가 진짜 내부자 정보가 아니면 너는 무조건 설거지 당하는 거고 돈 잃는다. 그게 대부분 사람이 잃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정권사의 펀드 같은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이게 불법과 합법을 넘나든 교묘한 선에서 나한테는 그 정보가 안 오죠. 첫 번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 두 번째, 주식을 찍어낸다, 네가. 그래서 창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주식이 그런데 코인은 네가 정말로 컨택 레벨이라 그러죠. 일반인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클럽을 운영하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내가 이 피라미드 상에서 어디에 있냐? 내가 가진 정보가 이 수준이냐? 이 수준이냐? 이 수준이냐? 여기 저는 다행히 책을 내가지고 뭐 경제지고 정권사고 막 강의를 하고 TV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정보를
어떻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자 정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급 정보를 근데 자기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뭐 하버드대 무슨 뭐 어디 들어갈 정도의 정말 멘사 클럽에 들어가 정말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정말 분석해가지고 야 나는 내부자 정보 필요 없어. 정말 기술적으로 분석해 들어가가지고 딱 해서 난 할 수 있어.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기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을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하든가 그죠? 아니면 코인을 발행하는 그 회사에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내 사촌 동생이 뭐 이 회사의 뭐 대표든가 그런 거 그죠? 코인 발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부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부자 정보를 있든가 아니면 뭐 정말 내가 저처럼 책을 써서 아니면 뭘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서 이 탑 레벨의 정보를 내가 득하든가 이거 아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그 멘사 정도의 지식이 있어서 정말 공부해서 분석력이 정말 탁월하든가 야 이거야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뛰어넘을 코인이야 하기야 뭐 그런 분석력이 있으면 지가 만들겠죠 그죠? 그 정도가 된다면 100배 기회가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을 겁니다. 90% 이상은 지금부터도.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사람들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포기해야 되지만 그 0.1% 1%의 그 확률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맞아요. 나는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뭐 미리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요거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리플에 지금 현재 투자해서 보유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리플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 우리 빈 대표님의 이유 그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 벌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돈을 조금 더 벌었고, 그 다음에 채굴 사기도 당했고, ICO에 들어가서는 또 많이 잃었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투자기를 돌아봤어요.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한데, 왜 내가 그러면 남들보다 괜찮은 성적을 거뒀을까? 하고 쭉 내 투자한 그거를 쭉 엑셀표를 만들어서 보듯이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왜 돈을 그래도 좀 벌었을까? 운이에요. 반전인데요. 운이 좋아야 돼. 저는 예전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팩트, 네. 제가 생각한 어떤 사실에 가까운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심히 하죠. 지도 내가지고, 그죠? 집 잡혀가지고, 처자식은 처갓집에 보내고, 단칸방에 살면서 지는 정말로 막 미칠 듯이 일하는데 다 성공합니까? 성공 못 하잖아요. 많은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말했듯이 뭐 세계적인 이슈, 뭐 국내적인 거, 그 다음 정권, 그죠? 그 다음 뭔가 유행, 타이밍,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이더리움 사서 돈을 번 이유는요. 그냥 운빨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퀀텀을 샀었어요. 아, 예. 퀀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네. 2만 원에 샀어요. 7만 원에 팔았어요.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2천 원도 안 해요. 섬찟해요. 야, 내가 2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천 원도 안 해요. 2만 원에 샀는데 2천 원 바로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름대로 근거는 하고 분석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렌드나 이 타이밍이 안 맞았다면 섬찟한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빚 10억 갚으려고 정말로 힘들게 겨우 빚을 갚았는데 또다시 인생 시궁창으로 떨어지나. 야, 다시 그러긴 싫은데? 라고 해서 지금 있는 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했죠. 근데 ICO는 리스키하고 지금은 이제 ICO는 잘 안 들어가고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연락 주십시오. 어쨌든 잘 안 들어가고 지금 제가 돈 번 것들을 보니까 10위권 안에 있는 것들 네. 10위권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했죠.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것들 제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혁명이 혁명. 혁명은 쉽게 얘기하는데요. 뭐 이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라면서요. 그 껍데기를 가죽을. 그리고 혁명은요. 초창기에는 몰라요. 이 혁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산업이 발전할지. 인터넷도 처음에는 전부 다 뭐 폭탄 돌리기다, 뭐 투기다, 출입 투기다 이랬잖아요. 정말 그 PC 몇 대 갖다 놓고 막 우리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손정희가 뭐 사과 박스에 올라가가지고 야, 뭐 나는 뭐 몇 조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직원들이 다 사표 쓰고 나가버렸다면서요. 그 정도로 초기에는 모르는 건데 이 뭔가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정도 성견지명이 있나?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100위권 뒤에 그런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 중에서 그래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했는데 결국 기득권하고 가장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갈롬이 뭐가 있을까? 해서 딱 리플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리플이 뭐 폭등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들어와서 볼 때 뭐 100배 뭐 이렇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야, 그래도 그리고 또 하락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좋아도. 예상했듯이 하락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도.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캐시가 갈라지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채굴이 이상하게 되고 전반적인 신뢰를 잃어버렸죠. 이 가상화폐 자체가 민주화다 이러면서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해서 막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지한이나 무슨 뭐 로저버나 뭐 크레이그 같은 애들이 한 두세 놈이 완전히 이걸 막 좌지우지 하는 걸 보고 여기에 기관 투자가 돈을 왜 넣어요? 쟤네들은 휘둘릴 건데 그 전반적으로 신뢰가 상실되니까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 쫙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리플은 뭔가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경영진이 세계적인 은행들과 제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막 이걸 좌지우지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통제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폭은 줄어들 것이고 근데 리플도 암호화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리플 치고 지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좀 호전된다 싶으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이 아마 리플이 아닐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말을 안 믿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건 뭐김 대표님만의 생각이시니까.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저는 네. 제가 책임질 겁니다. 네, 제 처음에는 왜 이제 운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다른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평소에도 계속 공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대표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딱 확고하세요?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계속 투자하겠다. 예. 운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 걸 운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를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인들이 성공하는 기업들 열심히 안 했는데 성공하나요? 열심히 하죠. 거기다가 운을 만났을 때 성공하는 거죠. 열심히 안 했는데 운을 만나봐야 성공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제 보는 관점이 저는 기술만 보진 않으니까 기술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흐름과 어떤 신문기사가 나오면 저는 신문기사를 고지고대로 안 믿거든요. 네. 딱 보고 이 기사를 왜 냈을까? 이 타이밍에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 그죠? 기사는 일반인이 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이 꼭대기에 있는 놈들이 얘네들이 과연 근데 꼭대기에 있는 여기서 뭔가 기사를 낼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낼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의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사를 낼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거. 아니, 기사는 일반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는데요. 그렇죠. 그죠? 얘들이, 야, 나는 정말 이 대중들이 돈을 다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네. 무슨 한국은행장이 되거나 해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다 돈을 벌면 나라가 망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 철학이고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야지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가상화폐를 그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많으면요, 이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 머리를 연구하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것이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계속 저는 안 좋다 할 때가 기회라고 봐요.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운은요 오는 놈한테 또 오거든요. 운 안 오는 놈은요 지지도 않아요. 지지리도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스토리를 얘기를 안 했는데 10억 빚을 딱 갚는 순간 이 10년 동안의 모든 게 끝나고 운빨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믿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믿고 네.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투자하고 이러면 이 안에서 운빨과 탁 만나겠죠. 그러면 또 제게도 뭐 한 100배짜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지난주에 출연하신 그 유석호 대표도 그래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한 매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예. 한방 그런 1억 천금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하든 간에. 공부하라는 거죠. 그거에 다 묻히는 거야 한 방에. 열심히 했을 때 한 방에 오는 거지. 그래. 자기 그릇이 안 됐는데 맞아요. 왜 네. 우리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복권에 당첨됐는데 뭐 패가 망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몇백억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패가 망신해요. 자기가 못 견뎌요. 보세요. 일반인한테 갑자기 100억이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잠을 잡니까?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벌렁벌렁 해가지고요. 건강이 상해서도 죽습니다. 내가, 야, 당연히 나한테 올 게 오지. 라는 느긋한 마음을 가질 정도의 그릇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야, 그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마땅히 나한테 올 게 오는 거구나. 할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수준이 됐을 때, 운이 딱 왔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됐을 때 운이 오면요. 그건 오히려 엄청난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맞는 말씀 1억 천금 뭐 한 방 이건 아유, 아니고요. 왜 한 방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게 열심히- 많이 혼났네. 뭘 하든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하자. 긍정적으로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아무리 지금이 힘들더라도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민현우 작가님과 함께 이 가상화폐 어떻게 보면 음지와 양지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카메라 얘기 보시고. 보고요. 예. 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지금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누가 좋다더라 하는 거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백서조바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공부할 마음은 없어. 근데 돈이 좀 있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은행 빌려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세 자금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결혼 자금 괜히 투자해가지고 결혼 못하게 되지 마시고요. 월세 갈 건데 월세 보조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나 전세금 만들어서 전세 가려고 하는데 정말 월세 보조금까지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의 한 10분의 1 정도만 그냥 비트코인 그리고 저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절대 원망은 하시면 안 됩니다. 리플 정도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여기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양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음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리얼하게 들으니까 재밌네요. 예, 네.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예, 투자에 대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또 좋은 분이 오시죠? 네, 그분은- 다음 주 모실 또 네. 게스트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50명의 마케터가 근무하는 대형 온라인 마케팅사 엣지랭크의 장정우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다음 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청년 인턴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을 하셨고요.
연구소의 글로벌화라는 미션을 받고 이를 홍보할 방법을 찾던 중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 돼서 SNS의 전문가가 되셨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장정우 대표님과 함께 작은 돈으로 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